티르키예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투 중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구호와 더불어 구조대를 파견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나라들의 도움이 소중하지만 티르키예인들에게 한국은 유독 더 의지하고 싶은 나라로 뽑히고 있다 합니다. 티르키예인들이 유독 이렇게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구조대원들의 높은 등급 때문입니다. 이번에 티르키예에 파견된 한국 구조단의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인 S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조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의 등급을 나눈다는 게 겉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의 등급에 따라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원을 파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1분 1초가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가장 상황이 심각하고 인명 구조가 절실한 현장에 등급이 다소 낮은 구조팀이 들어갈 경우 당연히 높은 등급의 구조팀보다 구조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구조팀의 경우 이번에도 가장 상황이 긴박한 지역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한국 구조대원들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티르키예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더욱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구조팀 등급은 UN 자문기구인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담당하고 있다 합니다. 한국처럼 제일 높은 단계인 S등급은 헤비 등급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밑으로 미디엄, 라이트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국과 더불어 헤비 등급을 가지고 있는 구조팀은 전 세계에 35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증도 엄격해 5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통과해야지만 헤비 등급이 부여되고 있죠. 사실 한국의 경우 이미 2011년에 세계 17번째로 헤비 등급을 획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 역시 꾸준히 통과해 왔었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 보니 헤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엔은 총 5가지 요소를 통해 구조대원의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관리, 탐색, 구조, 의료, 물류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갖춰야지만 헤비 등급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 2곳에서 동시에 24시간 내내 열흘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중장비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전자 탐색 및 탐색견 역량과 건축 철강 절단 능력까지 갖춰야 하죠. 이외에 추가적으로 매몰자 탐색 구조 기술 역량 증명 등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헤비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구조팀은 2011년부터 1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저 모든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데요. 유엔이 부여한 구조팀 등급은 대부분 지금처럼 세계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구조 능력을 갖춘 한국 구조팀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1997년 8월 미국령 감에서 발생한 국적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국제구조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항공기 사고나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 구조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앙 129 구조대를 주축으로 비상설 기구인 국제구조대를 편성한 것이죠. 이후 한국의 국제구조대가 최초로 출동한 해외 재난은 199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베트남 민항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당시 우리 구조대원들은 21구의 한국인 희생자를 수습한 뒤 귀국했었죠. 이후에도 1999년 8월 터키 이즈밋 지진을 시작으로 2010년 1월 IT 지진, 2011년 3월 일본 동일본 대지진 등 한국 국제구조대는 수십 회에 걸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일본 대지진 당시 파견된 우리 구조대의 화력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였는데요. 특히 1차 투입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대부분의 외국 구조대가 철수한 뒤에도 구조활동을 벌였으며 일본 대지진에 파견된 해외 여러 구조대 중 한국의 구조대가 가장 마지막까지 활동한 뒤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극찬을 받았었죠. 주저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지 않고 일본인들은 고마움도 느끼지 않고 있으니 한국인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티르키예 현장에서도 한국 구조대의 활약은 돋보였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현지에서 밤낮 없이 구호와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72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이지만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생사의 끈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들의 기적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주 활동지는 지진 피해가 심각한 동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입니다. 한국 구조대가 헤비 등급이기에 이번에도 역시나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파견된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한국 구조대들은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끔찍한 잔해더미를 파헤쳐 들어가던 한국 구조대가 깊숙이 깔려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며 현지의 희망을 알리면서 다른 구조팀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었죠. 현지에선 이를 놓고 기적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였는데요. 당시 이미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티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보고된 사망자 수가 1만 5천 명에 육박했을 시점이라 이런 한국의 구조활동은 가족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구조대가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에선 여전히 수백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재난 피해자들의 생환도 중요하지만 인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한국 구조대원들 역시 반드시 무사기한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지역에 투입되었다는 뜻인데 부디 한국인 구조대분들이 다치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힘쓰고 계실 구조대분들을 생각하니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이 여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꼭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 만큼 다른 나라의 아픔을 한국인들은 절대 눈 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활약은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 듣고 있다.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 한국은 뭐만 하면 다 최고 등급이구나.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장하는 것이 아닌 세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한다. 한국이 힘들었을 때 티르키예 역시 많은 도움을 줬었죠. 도움을 잊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이번 한국 구조대가 역대 최고 인원으로 파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구조팀의 실적을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수치할 수도 없겠지만 S등급의 한국 구조팀이 최대로 왔다는 건 지금도 분명 큰 도움이 되고 있을 거야. 티르키예인으로서 한국인들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형제의 나라라는 것 역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니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그들의 국민성은 언제나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같은 생각입니다. 도움을 잊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나라는 경제는 성장할지 몰라도 절대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예전부터 한국 구조대의 명성은 알아졌었죠. 그들은 빠른 성격만큼이나 빠르게 구조활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인명구조에는 그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중요치 않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나라가 한국이죠. 국제재난구조 활동 시 항상 언급되는 나라가 한국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구조대의 능력이 최고 등급이라는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